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을 드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건강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저렴한 비용을 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또 자택에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보행기 같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서비스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65세가 안 되면은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65세가 안 되셨어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루게리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다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등급을 인정받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요. 네. 금전적인 거 연결이 되는 거라 궁금한 거 많을 텐데 메모하시면서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가 돈 준대요. 네. 네. 이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요? 아니요, 소득이나 재산이랑 상관없이 국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셔서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가가 지금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럼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동네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우편이나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도 되는 네, 거예요? 더 건강보험 앱이 있어요. 네.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 대신해서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런 신청 과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도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본인보다 자녀분들이 하시는 게 더 네, 많을 것 같긴 맞아요. 하네요. 대부분 좀 바쁘시거나 복잡한 분들은 주변에 좀 알아보시면 도움 주시는 기관들이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5세가 안 되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거 신청하면 막 조사하러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공단 직원이 어르신 집을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이 단계를 인정조사라고 합니다. 인정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인정조사는 어르신이 집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일단 어르신이 혼자서 집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는지, 씻을 수 있는지 이런 일상생활에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요. 질문을 통해서 인지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인정조사를 할 때 어르신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인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 다니시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다들 친절하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요 보니까 등급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견서가 제출이 되면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내용을 참고해서 등급을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등급이 그러면은 뭐 몇 등급 있어요? 네, 장기요양 등급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혼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 놓은 곳인데요. 1등급은 거의 누워서 생활하시면서 거의 일상생활이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등급으로 갈수록 비교적 기능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 신체 기능은 괜찮지만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받는 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당연히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등급을 받으셨다면 과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를 선호하시는데요. 예. 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에 방문해서 식사나 청소, 약 챙겨드리기 등 신체 활동과 가세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은 목욕 차량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집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해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야간 보호는 앞에서 설명하셨던 어르신 유치원을 말합니다. 그 노치원. 네. 예. 그리고 단기 보호는 혹시나 모시던 가족분들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어르신이 집에 혼자 계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단기간 시설처럼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기도 네, 가능하군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휠체어나 보행기 같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복지용구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잃거나 배회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는데, 이때 어르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배회 감지기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교양 등급 1등급, 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장교양 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의 가정에 입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사실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집에 와서 누가 도와준다는 것도 그렇고 단기간 이용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앞서서 1, 2등급만 또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3, 4등급이어도 만약에 상황이 어려우면은 또 어르신들이 입소도 가능하죠. 네, 요양시설 입소. 네, 요양시설 맞습니다. 입소도. 기본적으로 3등급, 4등급 어르신들은 재가급여가 우선이지만 이제 뭐 가족분들 돌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학대 같은 것들이 발생하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집안에서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시설급여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등급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장교양 급여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 요양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는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요양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 한도 금액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별도로 연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1일당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내가 이 시설에 한 달 동안 얼마나 이용했냐, 그리고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복지용구도 지원이 된다고 네. 했는데 뭐 어르신들 뭐 하다못해 지팡이 같은 거라도 다 지원이 되는 네, 거겠네요. 복지용구가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 보행기나 지팡이, 이동변기 같은 품목이 정해져 있고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복지용구가 나뉘어지긴 하나 추후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영원 있습니다. 침대도 대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도 대여해 주시고 화장실 입구에 손잡이도 만들어 예. 주고 아주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고. 욕창 방지 방석도 막 이렇게 네, 지원이 요창 예방 되더라고요. 방석과 예. 요창 예방 매트리스. 이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네. 100% 비용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본인이 돈 좀 내야죠.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병원을 간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네, 장교양 서비스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용한 본인이 서비스 총 급여 비용 중에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나 복지용구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15%만 내가 내는 거예요. 이 월 한도액 구간 한도 중에서 안에서? 내가 이용한 금액의 15%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등급이지만 한 달 동안 방문 요양을 100만 원어치만 이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어르신이 나는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거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월 한도액까지는 15%가 본인이 부담하지만 월 한도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를테면 됩니다. 4등급은 요양보호사 3시간 방문인데 네. 6시간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3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 비용을 내면 네,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이게 어려워 보여도 계산을 내가 직접 안 해도 돼요. 맞습니다. 그쵸? 네. 해주는 사람 따로 있죠? 네, 예. 이제 장교양보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급여 비용 계산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본인이 이용했던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면 비용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건강보험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 바쁘시겠네요. 아우, 전화하기 전에 어떡하나.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요즘 이렇게 챗봇처럼 이렇게 그냥 AI가 알려주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워낙에 네.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장기형 보험에 대해서도 소개된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잘 만든 거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장기 요양 등급 3등급 판정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요양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신다고. 네,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으면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라는 3종의 필수 서류를 공단에서 보내드립니다. 그 서류를 받아서 내가 몇 등급인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 현황표라고 해서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내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 기관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기관을 선택하시고 충분한 상담을 거치신 다음 계약을 하신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 왜 갑자기 아침마당에서 우리를 모두 요양시설로 보내려고 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예. 거예요. 근데 네.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물론 요양시설 이용했다가 어려움 겪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예. 또 집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부모님의 노후를 잘 모시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보를 예.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맞아. 분들에게는 공평한 혜택이 아닌 거니까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시겠어요. 예, 이런 공단 게 입장에서.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만큼 또 든든한 내 보장이 되는 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끝으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거든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잊지 마시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꼭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건강보험과 달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장기요양 보험과 함께 슬기로운 노후 생활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진짜 공단에서 말 잘해서 뽑히신 것 같아요. 달라주셨네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의 박미영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